가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부족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무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와 좌절의 감정이 함께 얽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 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갇혀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자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 소망을 막연한 바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출 관리의 철저함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새어나가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수입을 늘려도 지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지출 항목을 세밀히 분석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 감각이 쌓이면 가난이라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점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수입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면 부업이나 프리랜스 활동, 혹은 장기적으로는 자격증 취득이나 전직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작은 수입원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 글쓰기, 재능 기부형 플랫폼 활용 등 작은 시도들이 모이면 점점 수입 구조가 다변화되고 그것이 삶의 안전망이 됩니다. 네 번째는 투자의 관점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모은 돈이 스스로 불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투자는 위험이 따르고 무작정 뛰어들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지식과 경험을 차근차근 쌓으면서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면 돈이 일하게 만드는 힘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올바른 투자 습관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난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가두는 가장 큰 감옥입니다. 실제로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시도하며 길을 열고 어떤 사람은 체념 속에 머물러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현실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나는 변할 수 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상황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관계의 힘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나를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들거나 불필요한 비교심에 빠뜨리는 관계는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은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 것,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한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성공입니다. 이 작은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고 축하할 때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 힘이 생깁니다. 결국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서도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안정과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루는 능력과 더불어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습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잘못된 습관과 관점을 가진 사람은 다시 어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난은 단순히 불행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값진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돈이 자신을 지배하게 둔다는 점입니다. 카드 결제일에 맞춰 허둥대고 눈앞의 욕구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활 수준과 비교하면서 무리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내가 먼저 설계하고 통제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강제로 저축계좌로 옮겨두고 남은 돈으로만 생활하는 방식은 작은 행동 같지만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강력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치 있는 소비와 무가치한 소비를 구분하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는 사람은 무조건 절약만 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약만으로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참다 다시 소비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짜 가치를 주는 소비에는 돈을 쓰되 순간적인 충동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는 과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운동, 지식을 넓히는 책과 공부, 인간관계를 쌓는 경험은 장기적으로 나를 풍요롭게 합니다. 반대로 명품이나 과도한 외식, 유행만 좇는 소비는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키우는 소비인지 잠깐의 허영을 채우는 소비인지를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시간의 가치입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시간마저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야말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몇 년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퇴근 후 몇 시간을 단순한 오락이나 불필요한 잡담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작은 부업을 준비하는 데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더라도 축적된 시간은 반드시 나를 다른 자리로 옮겨줍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몇 년 뒤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은 삶을 바꾸는 가장 값진 자산이 됩니다. 또한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난에 대한 좌절은 단순히 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 동료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접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과 열등감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은 결코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비교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비교는 성장을 느끼게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는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의 지출을 줄였는가? 이런 자기 성장의 기준을 세워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마음의 회복력입니다. 누구나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절약을 결심했는데 충동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부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나는 안 되라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힘, 이 회복력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질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학습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결국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장기적으로는 나만의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동기부여가 약합니다. 그 대신 5년 뒤에는 전세가 아닌 내 집에서 살고 싶다라든지 3년 안에 빚을 모두 갚고 저축을 2천만 원 이상 모으겠다처럼 구체적이고 시각화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 목표는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목표가 없다면 절약과 노력은 금세 지루해지고 삶은 다시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긍정의 태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감사의 태도는 삶을 버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가난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아픈 데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것,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작은 금액이지만 저축할 수 있었다는 것, 이런 사소한 감사가 쌓일 때 삶은 무겁지 않고 버틸 힘이 생깁니다. 가난을 이기는 힘은 돈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